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정보 친구, 꿀팁 요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특히 부모님 세대 혹은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분들이라면 이 소식에 정말 귀 기울이셔야 할 거예요. 무려 18년 만에 정말 오랜 시간 만에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미리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죠? 제가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흥미진진한 기초연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변경사항부터 짚어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25년부터는 확 하고 올라갑니다. 이 말은 즉슨 그동안 아깝게 조건이 안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혹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는 뜻이죠. 야호!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즉 단독 가구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에는 213만 원이었으니까 무려 15만 원이나 상향 조정된 거예요. 한 달에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생활에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364.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2024년에 340.8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4만 원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와우! 부부 합산 소득이 이 정도까지 허용된다면 그동안 간발의 차이로 탈락하셨던 많은 부부 어르신들이 이제는 기초연금의 따뜻한 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득 기준이 대폭 오르니 혹시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살짝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여러분이 은행 통장으로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에서 버는 돈인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퇴직 후 받으시는 연금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 예를 들면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것들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실제 생활 수준과 경제적인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계산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반가워하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 바로 기초연금액 자체가 인상된다는 건데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무려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짝짝짝.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한 달에 이만큼을 받으실 수 있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쳐서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돈이라면 생활비에 정말 큰 보탬이 되겠죠?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든든하고 따뜻한 소식이에요. 정부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기초연금액을 올려줄 계획이라고 해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2028년까지는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기초연금액이 꾸준히 인상된다는 것은 어르신들께 정말 큰 위안과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중에 꿀팁. 바로 소득 공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건강하게 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없이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존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께만 적용되던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사실. 정말 대박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65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느냐 하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공제액 20만 원에다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일해서 100만 원을 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에는 2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80만 원의 30%, 즉 24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럼 총 44만 원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있더라도 그중 상당 부분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을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정말 현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공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받기가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라요. 이제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적용해줍니다. 시가보다는 공시가가 보통 더 낫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는 3억 정도일 수 있잖아요. 그럼 3억으로 계산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산액이 낮게 평가되어서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유리해집니다. 게다가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기본 공제액도 차감해주고요. 예를 들어 서울은 1억 3,500만 원, 경기도는 1억 1,300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그 외 지역은 7,20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이 금액만큼은 여러분의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정말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준다고 하니 은행, 예금이나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더불어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채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혹은 월세보증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당당히 차감해준다고 해요. 살다 보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보증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해주니 기초연금 신청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 정부가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앞에서 18년 만에 기초연금이 크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2025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1960년생이신 분들입니다. 1960년생이신 부모님 혹은 주변에 1960년생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내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모르고 지나쳐서 아까운 기회를 놓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쉽게도 탈락했던 분들 계신가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라는 것이 개선되어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이건 뭐냐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나중에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어르신, 이제는 조건이 바뀌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신청해보세요. 하고 친절하게 먼저 연락을 주거나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예요.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요? 그러니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이번에 바뀐 제도로 인해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회는 항상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그러니 자녀분들께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부모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혜택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소득이나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아마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신청 절차도 예전보다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신청해보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나만 손해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복지 혜택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기초연금 변경사항에 대해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감이 잡히시나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초연금이 이제는 한결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 꿀팁 요정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도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합산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은 논의 중인 단계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폐지된다면 부부 어르신들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확정 소식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 어떠셨나요? 2025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이제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지 않고 한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이 혜택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 좋은 혜택 꼭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알 권리와 행복을 위해 저 꿀팁 요정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꿀팁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